수학여행 때 장기자랑 나갈 사람? 구해줄 줄 알았는데! 우리 예진이가 뮤지컬 배우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. 모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 거를 그때 알았지. 나는 왜 맨날 주인공 안 시켜주고 난 이런 역할만 주지? 야, 나 같은 사람 오면 어떡하냐? 대사도 없지만 이게 없잖아. 제가 그냥 가방 싸고 나와버렸어요. 내 꿈은 슈퍼 모델이야. 저희 지금 제주도 공연이 있어서 가요. 저는 우리 영만이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엄마가 대신 그 무대에 서서 한번 놀아볼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기자랑을 만든 감독 이소현이라고 합니다. 이 영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전국을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관객들 만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저희 이번에 함께 오신 수인 어머니 그 수인이 꿈이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면서 다국적 기업에 취업해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 뉴욕에 어머니랑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. 예.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 후에 단원고등학교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연극을 만들다가 3년째 됐을 때 장기자랑이라는 공연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 연극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되니까 이 어머니들이 배역에 대한 욕심도 좀 생기고 잘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에 이제 주인공 욕심이 좀 생겼는데 또 더군다나 이 장기자랑이라는 대본 자체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장기자랑을 준비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제주도에 도착해서 장기자랑이라는 공연을 올리는 내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주인공이 돼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그 역을 이렇게 맡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질투도 하고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극단을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공연을 올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어머니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가 사실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날이 하필이면 캐스팅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그날 이제 홍보 영상을 촬영하러 갔는데 이제 두 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캐스팅 발표에 큰 실망을 안고 극단을 이제 그만두시기로 하고 나가버리고 다른 어머니들도 되게 속상해가지고 좀 그때 극단 해체가 위기가 온 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이제 외부 극단에서 어머니들께 캐스팅 제안이 왔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임의로 한 번도 주연을 맡지 못하셨던 어머니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. 그런데 그동안 주연을 맡아오셨던 어머니가 가위바위보라도 하고 뽑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또 이제 극단을 나가버리신 거예요. 그때 이제 그 어머니 잡으러 추노처럼 이렇게 제가 그 강원도 양양 바닷가까지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순간들이 되게 우리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무슨 세월호 다큐멘터리에서 그 장면이 가장 감동 깊게 손꼽는 장면일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세월호 가족이라고 하면은 24시간 슬퍼하고 뭔가 혹은 분노하고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하고 우리와 똑같이 어떤 욕망을 갖는 존재로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이 작품을 2019년에 시작을 했어요. 그때가 참사 5주기였고 이제
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선 그 시점이었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진실 규명의 어떤 순간을 어머니들이 쌓아오다가 그 진실 규명의 순간이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제 그런 순간이 뭔가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, 이제 편집하던 과정에서는 12구 참사까지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진실규명은 더 멀어지는데 그 세상은 더 안 좋아지고 좀 기억해야 될 참사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, 그때 한 달 정도 좀 알아누웠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이렇게 이 투쟁의 한 방식으로 어머니들이 연극을 하시는 건데,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신다고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다큐멘터리에 드러나는 거가 관객들한테 좋은 걸까?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,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그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예.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7명의 아이들을 만났어요.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생존 학생이긴 하지만,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이 7명의 아이들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 9년 전에 있었던 어떤 참사 이게 아니라 한 명의 아이의 약전이라도 그냥 좀 그 기록을 좀 읽어볼 수 있고, 내가 이 세월호 참사를 먼저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한 명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, 이런 부분들을 이 아이가 꿈꿨던 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엄마가 대신 그 무대에 서서 한번 놀아볼게. 장기자랑이라는 게 아이들 약전을 읽고 작가님이 이제 그 모든 대사가 약전에 나온 그 내용으로 꾸며졌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하면서 아이들 꿈은 뭐였구나, 저 아이는 어떤 거를 또 좋아하고 또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,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,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,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표현하고 연기하면서 그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진짜 너무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힐링이 됐었죠. 위안이 됐었어.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본이 많지는 않지만 짧지만 그래도 괜찮은 배역. 우리 아들이 이제 예전에 모델이었던, 꿈을 꾸었던 모델이 이제 되는 꿈을 이야기했었고, 뭐 이런 부분들,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수학여행을 완벽하게 갈 수 있었다. 가지는 못했지만 엄마들 통해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서 또 우리 장기자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, 그런 것들이 연극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누피라는 캐릭터였는데, 누피 역할과 뭐 태수, 용이 이렇게 세 개 캐릭터를 했어요. 근데 누피라는 캐릭터가 가상 인물이고 아영이라는 친구를 항상 편들어주는 아이, 이런 역할이었는데, 그 장기자랑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만난다고 생각으로 항상 했었거든요. 우리가 16살이 되고, 엄마들 16살이 되고, 그러면 또 아이들과 만나고, 그리고 저희 대사가 전부 아이들 약점이 있는 대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만나면서 물론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장기자랑에서 제일 많이 웃었을 거예요.
예, 웃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사실 부모들이 내 자식 잘 모르잖아요. 내 자식 잘 모르잖아요, 사실은. 너무 잘한다 생각하지만 예, 그렇게 알면서 더 힐링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 만나는 시간.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잖아요. 14년도 이후에 거의 필름 끊겼다고 봐야 되나?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다.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를 챙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었어.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못하고 살고 있었거든요. 14년도 이후에. 근데 연극을 만나면서 우리 가족을 봤고 남아있는 제 딸을 보게 되고 남편을 보게 되고 남편 당연히 딸을 보다 보니까 제 자신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보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로 변하게 되더라고요. 연극을 하면서 옆을 보게 되니까. 그런 점들이 참 많이 저는 변했고 좋아진 점이죠.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연극 치료 그런 케이스가 저한테는 있었어요.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를 봤어요. 왜 그러냐면 봉사 끝나고 나면은 교실 복도를 통해서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쉬는 시간이었을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생활이 어떤 건지를 제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비단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이제 모여가지고 듣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부모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았지만 그걸 충분히 품어주고 나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온전히 아이에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달까? 우리가 부모로서 과연 얼마만큼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. 그 생각하는 마음들이.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더 많이 투쟁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을 알리기 위한 이런 연극이나 이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 그런 게 된 것 같아요. 장기자랑을 통해서. 굉장히 뿌듯해요. 고맙고 감사하고.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잖아요. 연극을 시작하면서 세월호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접하지를 못했었거든요. 그런데 저희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연극부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겨주신 거라 연극 공연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다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또 그걸 찍으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마워하고 있어요.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이쁘게 표현돼 있고 엄마들도 한 명 한 명 또 분량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소영 감독님. 예. 그때 선택하기를 잘했구나. 저희가 사실 영화를 찍을까 말까 한 기로가 있었거든요. 잘했구나 싶더라고요. 저희가 이렇게 또 미국까지 왔잖아요. 와서 또 상영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렇게 세월호를 겪고 나서 욕도 되게 많이 먹고 좀 센 부모들이잖아요. 이전에 참사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좀 차별되게 앞에 나서서 투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또 장기자랑에 담긴 부분들은 앞에서는 싸울 때는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보통 이런 엄마들이었다. 이런 사람들이었다. 또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를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.
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되게 보기가 겁나거든요. 그리고 내가 그 참사를 당연히 기억하고 당연히 잊지 않는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냥 그때 그 참사로 좀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는 좀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.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침몰된 배 안에 있었던 사건, 이걸로만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진실 규명의 어떤 내용을 좀 밝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항상 슬퍼하고 있어. 그리고 혹은 항상 분노하고 있어.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하지.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이 세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일까?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참사를 좀 가까이 느끼고 우리 이웃 혹은 내 친구, 지인 누구에게나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좀 느껴지려면 이분들이 웃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혹은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좀 느끼는 존재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나랑 거의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느끼는 이 감정을 또 느끼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좀 더 관심 갖고 그 다음에 함께 진실 규명과 우리 아이들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